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교남 김영만입니다. 자, 교남연소의 천자문, 천개의 조형을 알아내자. 자, 이런 화두를 가지고 이제 계속 영상을 제가 제작을 하고 있죠. 어떻게 좀 도움을 받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이 말이 생각같이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자꾸 말이 꼬이고 하니까 이해하시고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획이 많은 것과 작은 것, 앞에서도 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 이런 부분, 또 변과 방은 뭐 계속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이제 위에 부분과 아랫 부분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건 어미라고 그러죠. 위에와 왼쪽으로 이렇게 감싸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조형을 어떻게 맞추는지 앱을 통해서 제가 미리 좀 찾아놨어요. 느낌의 차이를 이제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이제 항상 진행을 하고 있죠. 자, 이제 이쪽에 앞에서 영상에서 이제 한자 쓰는 걸 보셨으니까 이제 제가 앱 자전을 통해서 글씨를 찾고, 그리고 집자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방법을 계속 설명드리고 있죠. 자, 그러면은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좀 가까이 보시죠. 이런 스타일, 그렇죠? 예. 그리고 다 감싸는 스타일, 보통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스타일이 이렇게 생겼죠. 거의 뭐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좀 특이한 부분은 이렇게 다 감싸는 부분과 좀 들리게 하는 부분, 그런 차이는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아랫부분에 B자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좀 너무 감싸게 되면은 좀 답답한 느낌. 예. 그래서 약간 이렇게 좀 들린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획을 하나 더 넣을 수도 있죠. 이렇게 이런 걸 택해서 만들어 쓰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활자에 보면은 이 마자 들어가잖아요. 여기가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서 오는데, 이렇게 해놓고서 활자에 보면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활자대로 쓰게 되면은 이제 답답한 일이 생기죠. 자, 여기서는 이제 앞에서는 제가 이렇게 점으로 찍었지만은 여기서는 파임 있는 부분을 하나를 택해서 쓸 겁니다. 이런 스타일에. 자, 그러면 보통 이렇게 위와 왼쪽을 이렇게 감싸는 부분을 어미라고 그러죠. 자, 중심을 이렇게 잡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비율을 어떻게 놓냐를 이제 이 안에서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너무 좁아도 안 되고 너무 넓어도 안 되고, 근데 너무 좁게 되면은 이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편협해질 것이고, 너무 넓게 되면 전체적으로 너무 커서 너무 방만해질 것이고, 굉장히 그러니까 공간 안에서의 비율을 찾아내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을 이걸 좀 파임으로 좀 해볼 거예요. 파임으로. 그리고 나서 딱 맞춰도 되고 좀 나오게 해도 되고, 쓰다 보면은 중심에서, 자, 이거는 이제 필순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냥 이렇게 해놓고 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중심 잡기 훨씬 낫죠. 이쪽서부터 하고 나서 우리가 시험 볼 때 쓰는 필순에 맞춰서 글씨를 쓴다 그러면은, 물론 그게 맞는 방향이지만은 조형성을 맞추는 데는 조금 잘못하다 보면은 못 맞출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제가 요거보다 살짝 들어오게 썼어요. 조금 이따가 이제 다 설명하고 나서 앞에 썼던 거랑 비교하시면은 이런 느낌의 차이가 있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부분과 아랫 부분을 얼마만큼 공간을 줘야 될지, 대신에 이건 좀 길게 건 편이에요. 제가 경험에 의해서 보니까 이게 짧게 되면은 이 세로 이제 세로선이 짧게 되면은
이 아랫부분을 어떻게 처리 감당이 안 돼요. 크게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비율을 맞게 이렇게 설정해 보시고요. 자, 이제 C자도 보겠습니다. 이런 형태도 많이 나오죠. 많이 나왔죠, 또. 네. 어떤 거 바로바로 나오는데 좀 찾아야 되는 부분이 좀 나올 때가 있어요. 자, 이것도 이제 필순에 대한 건데요. 전 순서대로 썼죠. 두 점 하는 다음에 내려가는 게 맞는데 그것도 뭐 여러 가지예요. 자, 일단은 형태를 한번 이것도 살펴볼까요? 이제 공통적인 부분을 찾고 또 다른 부분을 찾는. 음. 자, 이렇게 보세요.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점도 그 위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죠. 예, 일반 보편적으로 이렇게 변보다 방이 커지는 이런 형태가 일반적인 해서의 기본 장법이다, 결국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이렇게 찍을 수도 있고. 이런 형태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까요? 보통 근데 점도 그 찍기 나름이에요. 이렇게 찍고 이렇게 해주고 여기 나란히 맞춰서 이렇게 찍을 수도 있어요. 보통 이것보다 점이 올라가는 형태는 이 사이로 가로액이 온다라고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그 심방변을, 이게 마음심자예요. 마음심이 변으로 오게 되면 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기본 형태가 이런 식으로 일로 타고 들어오면은 변과 방이 꽉 이렇게 짜여지는 역할을 하겠죠. 자, 그리고 이 절사자를 가지고 봤을 때 작고 크죠. 그 다음에 여기에 세 번째 가로획은 중간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형태가 가장 안정적이다. 그리고 이제 요 바로 옆 획에서 이런 형태를 취하면 되겠죠. 그러면 딱 떨어진. 예. 그러니까 크게 뭐 이렇게 뭐 변화 이런 건 없어요.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길이를 너무 길게 하지 말자. 예. 또 너무 짧아도 안 되지만 일단 좀 너무 길게 하지 않는 쪽으로. 여기는 굉장히 길잖아요. 이걸 보고 만약에 그대로 썼을 경우에는 초심자 같은 경우는 좌우를 맞출 수 없는 그런 형태가 될 거라고 봐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몸기자가 나오잖아요. 이거 몸기자도 어렵죠. 이건 뭐 행사로 써도 그렇고 다른 서체로 써도 그렇고 어렵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글씨를 잘 쓴다 이럴 때 어려운 글씨들을 잘 쓰는 게 잘 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는 비율이 이제 그 옛날 그 비문을 놓고 봤을 때는 뭐 몸기, 그다음에 이미, 뱀사, 뭐 이렇게 그냥 다 같은 형태로 쓰이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우리가 구별화 돼 있으니까 그 부분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시비거리는 안 되겠죠. 여기서는 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여기 딱 맞춰서 쓰는 거, 중간에 올라간 거, 끝까지 올라간 거, 이렇게 해서 구별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자, 획이 많은 것과 적은 거에 대한 얘기도 했죠. 보통 이제 획이 많은 거는 크게 쓰지만은 작은 건 너무 여기에 맞춰서 크게 쓸 일은 아니다. 그랬을 때 이제 보통 우리가 이렇게 태세라고 그러는데 이 굵기를 가지고
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내려왔을 때 여기서부터 얼마만큼 오냐. 자, 제가 점을 3개 찍었죠. 얼마만큼 오냐에 따라서 느낌의 차이는 굉장히 난다. 좀 2번째까지만 오겠습니다. 더 길어도 되겠죠. 더 긴 것도 있죠. 그래서 이건 많이 써서 그 전체적인 흐름에 잘 융화가 되게끔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쉬운 글자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자로 넘어갈게요. 자, 이것도 변화가 좀 많이 좀 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첫자. 이 내려오는 것과 이 내려오는 이 세로선이 방향을 굉장히 달리 했죠.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여기서도 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근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 같은 공통적으로 같은 각도로 잡았어요. 그렇죠? 이 같은 각도죠. 물론 떨어뜨렸지만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맞추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형태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느낌이 다르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좀 위에 부분과 내려오는 부분의 각도를 달리 해주는 게 써놨을 때 보시는 분들이 훨씬 더 좀 리듬감 있게 감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자, 지금 현재 중국어 배우시는 분들은 이런 자 있죠. 뭐 중국 글씨는 달러?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옛날에 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초소에서 나오거나 이렇게 행서에서 나오거나 이런 부분을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어요. 똑같죠, 그렇죠? 네. 우리가 백두산을 중국에서는 장백산이라고 하는데 이런 형태를 취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직선으로 하는 것보다 조금 변화를 주고 하는 게 좋으니까 좀 심한 걸로 한번 볼까요? 자, 살짝 이건 안으로 약간 들어온 듯하게 이렇게 왔어요. 자, 그리고 저는 이 왼쪽을 좀 길게 빼는 거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건 방향을 이렇게 나왔죠. 그럼 반대로 이런 형태를 취했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얼마만큼, 어떤 각도로 얼마만큼 나가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 안에까지 이렇게 길게 들어오면은 이 공간을 다 처리를 하니까 훨씬 더 공간을 메꾸는 데는 더 좋을 거라고 봐요. 이렇게 해서 끝에다가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걸 가운데 통과해서 그러면은 여기가 기니까 긴 만큼 나와주면은 서로 무게 중심은 보완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것도 난 이게 별로야 그러면 그냥 반드시 하시면 돼요. 자, 항상 정답은 없다. 정답은 없지만 그러니까 맞고 틀리고는 없죠. 맞는 것과 틀린 것은 없지만은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그런 거는 엄연히 존재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의 내릴 수가 있어요. 이제 비교해서 보실까요? 자, 이쪽 부분은 활자를 우리가 인쇄체로 쓰이는 현재 쓰이는 활자를 보고서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썼고요. 자, 이것도 길이를 얼마만큼 하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죠. 자, 이렇게 짧게 한 이유는 활자에 보면 길진 않아요. 이 안정성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옛날에 써놨던 그런 비문을 확인했을 때는 이렇게 더 길게도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mm 더 가고 1mm 더 들어오고 이거에 따라서 느낌의 차이는 많이 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내자를 알아봤고요. 이제 여기서 하나만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은 많은 것과 획이 많은 것과 적은 거의 조화. 이거를 일부러 크게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작으면 작게 쓰고 크면 크게 쓰고 이렇게 해서 맞춰 보시면 훨씬 더 다양하고 풍요로운 그런 창작 활동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